근데 암 진단비만 있었던 시대에서 지금은 암에 걸려도 안 죽는데 안 죽고 계속 뭘 해? 살려놓고 치료를 계속해. 근데 오래 사니까 암에 걸렸던 놈을 계속 치료하다 보니까 치료를 해놓으면 또 뭐가 돼? 재발이 되고 또 한참 치료하다 보니까 또 절로 옮겨가고. 그래서 진짜 암이 이제 만성질병 같은 질환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도 변해야 되니까 지금 트렌드는 옛날처럼 암에 걸렸을 때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몇 번 주는 걸로 바뀐다? 여러 번 주는 걸로 바뀐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암에 대한 트렌드는 한 번 주는 거에서 어떻게? 여러 번. 짧게 주던 거에서 길게. 길게와 여러 번이라는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길게와 여러 번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담보가 바로 무슨 담보예요? 지금 여기서 볼 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오늘 얘기했던 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수술, 약물, 방사선입니다. 수술이 2세대, 3세대를 넘어가도 어차피 얘는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인데 이 수술은 어떤 게 변한 거냐? 예전에는 내 눈으로 보고 다 찢어내야지만 속이 편하니까 암세포가 있는 쪽을 근치 수술로 제거하려면 이렇게 찢어서 벌려서 얼굴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구멍을 적게 뚫는 거예요. 그럼 구멍이 뚫리는 이 구멍 속으로 뭐가 들어가?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카메라. 그걸 뭐라 그래요? 내시경. 내시경이 배로 들어가면 복강경, 가슴으로 들어가면 흉강경. 그죠? 그리고 뭐 뇌로 들어가면 대뇌 내시경이고요. 대장으로 들어가면 대장 내시경. 어렵지 않아요. 흉강경, 복강경. 자, 그래서 내시경이 들어가다가 이제 수술하는 팔도 뭐가 들어가요? 로봇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은 내시경 수술에서 뭘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로봇 수술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를 3가지를 하는 거야. 수술, 약물, 방사선. 근데 이 수술은 처음에는 다 찢어서 째고 하다가 지금은 내시경으로 하다가 이 내시경 대신 뭐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로봇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시경과 로봇으로 변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무방해. 가장 핵심은 얘네 둘이기 때문에요. 약물과 방사선. 자, 약물부터 해봅시다. 약물부터. 자, 암에 걸렸어요. 암세포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썼던 약물이 뭐냐면 그 약을 뭐라고 하냐면 화학적 항암제. 여기 나와있네요. 화학 항암제. 화학 항암제를 내 표현으로 하면 뭐냐? 제초제. 화학 항암제는 다 죽어라는 거예요. 제초제를 다 뿌려서 풀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정상세포도 다 죽어라. 암만 고릴 힘이 없다. 그냥 다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정상세포도 다 죽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정상세포가 다 죽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막 열이 나고 입안이 헐고 속이 미식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1세대 항암제 뭐라고요? 화학 항암제. 1세대는 화학 항암제. 다 죽어버려라. 니네를 살려두지 않겠다. 자, 2세대로 넘어가면 이제 무슨 항암제가 나와요? 표적 항암제가 나옵니다. 2세대가 표적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 혹시라도 나는 주변에서 쓴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있어? 오, 누구야? 동호회 그 선배야? 남자야? 무슨 암이니? 혈액암이면 또 효과가 좋네. 아직 살아계시고 완치하셨어? 자, 나도 사례가 있어요. 나는 폐암입니다. 폐암 4기. 그 무렵에 폐암 4기가 우리 고객 중에 2명이 있었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니까 우리 딸이 지금 중2예요. 그 누나가 둘째 아들이 우리 딸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 잊지도 않아. 5월달입니다. 5월달.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집에서 누워 있었어. 토요일이었어. 내가 진짜 잊지도 않아. 내 친구의 누나입니다. 진짜 착한 누나고요. 근데 이 누나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했던 얘기가, 건우가 누나가 좀 아프대. 그래서 누나 어디가 아파요? 뭐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요새. 누나 암이래. 암을 무슨 뭐 독감보다도 더 가볍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도 뭐 이제 나름 알고 있었으니까, 누나 요새 암 별거 아니야, 고칠 수 있어. 근데 이미 사기입니다. 사기예요. 찍어봤더니 뇌까지 전이돼 있는 사기 상태. 그날 예수병원에서 바로 국립암센터, 저기 일산에 있어요. 그래서 일산 국립암센터로 바로 이송됐어요. 여러분, 내가 이때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진짜 이 사례로 얘기해 줄게요. 지금 25년이잖아. 우리 딸이 15살, 8살 때니까 7년 됐나요? 7년 전. 7년 전이니까 2018년인가 봐요. 18년 5월에 진단을 받은 거야. 폐암을.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너무 차.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감기래.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숨이 너무 안 좋아서 구급차를 타고 여수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폐암 사기. 자, 이 순간 이 누나는 회사를 그만두고요. 회사 그만뒀어요. 그때 당시에 둘째가 8살. 큰애는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까? 자, 이 형님은 핸드폰 가게 했거든. 그때 이후로 오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4인 가족의 가정이 18년 5월 달에 엄마의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다음에 수입이 얼마가 됐어요? 0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일 하는 거야. 저 누나가 진단비를 가입할 때도 진단비 그렇게 가입해야 되겠냐고 하면서 엄청 낮췄어. 보험료 아낀다고. 내가 사망보험금 가입시키면서 10년짜리 갱신형 담보에다가 진단비를 2천만 원 넣어놨거든요. 그 2천만 원 받으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여러분들 엄청 중요한 일 하는 거야. 수입이 하루아침에 0원이 되는 모습을 내가 바로 옆에서 목격해요. 자, 폐암 사기 바로 국립암센터로 이전합니다. 전원해요. 내가 저 누나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진짜 착한 누나거든. 내가 처음으로 국립암센터를 내가 기차 타고 갔어. 내가 진짜 내 발로 갔어요. 국립암센터를 갔더니 폐암병동에 갔더니 다 망구들만 계신데 이 누나 제일 젊더만. 그때 부부가 둘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책상에 이렇게 이 베드에 책들이 몇 권 있어. 대부분 똑같아. 암, 알면 이길 수 있다. 암에 좋은 음식, 암 극복하는 뭐 이런 책들이 몇 개 있어. 화이팅이 좋으니까, 누나 요새는 기술이 좋으니까요, 잘하고 오세요 하고 내가 내려오면서 엄청 착잡해. 근데 내려오고 일주일이 지난 후 이 집 큰 누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는 부안에서 뭐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 넘어오는데 전화가 와. 뇌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선망이 옵니다. 사람을 못 알아봐. 자다가 사람을 못 알아보고 진짜 집안이 개풍비박산이 나.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다니까. 둘째가. 애 키운 사람은 알지. 초등학교 입학 얼마나 짜네. 근데 폐암 사기야. 죽을 날만 남는 거야. 자, 내가 내 친구하고 서곡에서 둘이 만나서 소주를 한잔해. 점심에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합니다. 누나에 대해서 얘기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1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라 그래요? 못 살아. 10년 어떻게 살아 임마. 내가 볼 땐 6개월도 갈지 말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얘기가 정확히 이 얘기를 합니다. 표적 치료 해봤대? 근데 이 표적은 누구나 돈이 있다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표적은 보험료가 쌉니다. 표적하면 꼭 기억해야 돼. 표적 치료제는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약물마다 정해져 있어요. 뭘 꼭 해야 돼? 유전자 검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유전자 검사가 필수야.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물이 표적항암제예요. 저 누나가 안 그래도 다 해봤지. 첫 번째 약에서 안 맞아. 두 번째 약에서 안 맞아. 그러니까 뭐밖에 못해요? 뭐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머리 다 빠지고 힘들어하고 죽어갑니다 진짜 사람이. 근데 이 누나가 착하다 그랬잖아. 하늘에서 도왔어. 세 번째 약이 맞아. 이 누나 돈도 없는데 심지어 임상 3상 단계로 무료야. 자, 이 약을 투약합니다. 한 달 지나고 갔더니 뇌까지 퍼져 있었던, 하루에 한 알 먹어. 하루에 한 알. 뇌까지 퍼져 있었던 암세포가 60%가 걷어졌어. 두 달째에 갔더니 80% 넘게 걷어지고요. 세 달째에 갔더니 안 보여. 하루에 몇 알 먹는다고, 현웅아? 한 알. 머리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아. 누구만 공격해. 이 변형된 유전자에만 가서 들러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진짜 너무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약물에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표적 항암제에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당연히 졸라 비싸다. 졸라 비싸다. 한 달에 500만 원씩은 껌이다. 현웅이 한 달에 500 살려면 써야 되잖아. 1년이면 6천, 2년이면 1억 2천. 1억 2천 정도는 쓸 수 있지. 통장에 있잖아. 아, 없냐? 그럼 어떻게 하냐? 답답할 노릇이네. 졸라 비싸. 두 번째, 비싸도 쓰려고 했더니 내성이 생겨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6개월. 저 누나는 운도 좋아. 2년 3개월인가 먹었어요, 이 약을. 이 약은 심지어 이 누나하고는 너무 잘 맞았어. 부작용도 없었대. 2년 몇 개월 먹었어. 2년 몇 개월을 먹고 이제 내성이 생겨. 젊잖아. 암세포도 세포예요. 새로운 세포가 막 생겨나는 거야. 그게 종양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이 새로운 세포가 막 생겨나는 건 젊은 애들이 잘 생겨, 나이 먹은 사람이 잘 생겨. 젊으니까 40대니까 아직 한창이잖아. 내성이 생긴 걸 어떻게 합니까? 약이 안 들어요. 검사하러 갔더니 갑자기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막 또 늘어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 표적 항암제가 안 맞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또 다른 항암제를 찾아볼 거 아니야? 다른 표적 항암제를 맞춰봤더니 안 맞다가 또 하나가 맞았어. 이 누나 또 얘도 임상이야. 3상. 사람한테 하는 게 임상 3상이잖아. 3상에 또 해봤어. 다행히 효과가 있었는데 쟤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나 나중에 혈압이 너무 높아지고 가슴 두근거림 이런 거 있어서 나중에 약을 한 번인가 더 바꿨다가 지금은 뭐 먹게요? 돈이 없다니까. 지금 뭐 먹어? 네, 먹어. 지금도 살아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엄마가 어떻게든 새벽에 버스 타고 간다니까. 국립암센터 일산 더럽게 멀잖아. 근데 버스 타고 가.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와, 약물의 효과는 지리더라. 기가 막히구나. 전 세계 기술이 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도 못했거든. 수술을 못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어떻게 쨘 수가 없잖아. 수술 안 했는데 멀쩡하게 사는 모습을 내가 몇 년간 봅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나한테 얘기해.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이 다 내려준 거래. 내가 한동안 그 집을 안 가. 근데 어찌됐건 7년 넘게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 아까 이 무렵에 50대 아줌마가 똑같이 폐암 사기로 우리 고객이었어요. 그 아줌마는 결국 맞는 약이 없어서 3개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7년 살고 있는 게 누구의 역할이야? 기술의 역할이에요. 기술의 역할. 이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로 돈을 못 쫓아가니까 얘로 바뀌어. 얘로 바뀌는 순간 머리카락은 없어지고 눈썹도 다 빠지고. 오케이. 그러면 항암 받고 오면 하루가 너무 힘들어. 일주일 정도를
내 정상세포를 다 갈아냈잖아. 그지? 일주일 동안 열나고 힘들고 집에 가서 애들 케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꾸 커지는 게 뭐예요? 한방병원에서 암 환자를 받는 거야. 암 한방에서. 암 한방에서 암 환자 받으면 일주일에 얼마 받을까? 이런저런 치료해줘. 엄청 밥도 엄청 잘 나와. 일주일에 150에서 2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몇 주? 3주 받아. 그럼 3주 동안 얼마 내야 돼? 600만 원. 뭘로 내? 뭘로 내? 실비? 실비 니네 5천만 원밖에 없잖아. 뭘로 내? 여러분, 그래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 대한 금액이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야. 결국 돈이 없는 애들은 무슨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돈이 없는 애들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여기에만. 내가 살고 싶지. 근데 돈이 없다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 처자식이 있어. 애들 학원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몸 힘들게 얘로 가. 근데 돈이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가요? 일로 가. 내 몸에 구멍도 덜 뚫고, 약도 좋은 약으로 먹고, 그리고 그 약을 계속 먹을 수 있어. 찾을 수 있잖아. 돈이 되는데, 야, 약을 만드는데 돈이 들지, 약을 개발하고 끝나고 나면 찍어내는데 무슨 돈이 드냐? 그 알맹이 하나 만드는 게. 그래서 약이 마진율이 기가 막히게 높은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똑똑한 새끼들이 뭐 하는 거야? 생명공학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만들어요? 항암제 만들어. 나는 그 새끼들이 뭐 만들길 바랬는데, 탈모제를 만들길 바랬는데 이 새끼들이 항암제를 만들었어. 나도 나는 해결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 항암제를 만들었다고. 이 항암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이제 성원이나 건호가 나중에 암이 걸렸더라도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나처럼 혈압약처럼, 저 간암 환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가거든요. 이럴 수 있단 얘기야. 근데 그 약을 이 약으로 탈 거냐, 이 약으로 탈 거냐, 이 약으로 탈 거냐. 자, 항암제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1세대는 무슨 항암제? 화학 항암제. 2세대는 무슨 항암제? 표적 항암제. 그럼 3세대는 무슨 항암제? 면역 항암제.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무슨 차이인가요? 얘는 아무나 맞을 수가 없다. 돈이 있다고 아무나 맞을 수가 없어. 얘는 내가 맞고 싶다고 해서 맞을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내가 돈이 있으면 맞아. 오케이? 얘는 내가 돈이 있어도 못 맞아. 얘는 돈이 없어도 맞아. 그래서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표적 항암제를 맞기 전에 꼭 뭘 한다? 유전자 검사를 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얘 보험료가 얘보다 싸. 왜? 아무나 못 맞으니까. 얘가 더 신형이야. 근데 얘는 다 맞을 수 있는데 얘는 아무나 못 맞아. 얘하고 얘도 병용도 할 수 있고요. 얘는 그럼 뭡니까? 얘는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암세포를 때려잡는 게 T세포인데, 이 T세포를 강화시켜주는 약물을 자꾸 주는 거예요. T세포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얘가 쫙 이렇게 힘을 줘. 자, 그래서 얘는 얘 더하기도 가능해. 얘 맞으면서도 맞을 수 있어. 자, 얘 맞으면서도 맞을 수 있어. 그죠? 얘는 비싼데 어디에나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와이프가 암에 걸렸다 칩시다. 암에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표적 항암을 유전자 검사해봤더니 안 맞아. 그럼 무슨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어? 얘를 쓸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쓰면서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 아유, 사모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면역항암제 같이 좀 섞어드릴까? 면역항암제 섞어드리면, 그냥 항암제는 한 4만 원인데요. 면역항암제 섞어드리면 400만 원. 어떻게 할까? 한 사이클 8번인데 8번 하나 맞아보실래? 얼마니? 3,200만 원. 이게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가 들어가면, 면역항암제도 엄청 좋아지고 있거든. 면역항암제 하면 여러분 이거 정도는 알고 있자고요. 우리 유식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면역항암제, 아이고,
뭐라고 썼어요? 키트루다.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가 불똥나게 팔립니다. 한 해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사이클이 이제 암마다 다른데 뭐 12사이클 정도. 이러면 엄청나게 큰 돈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는 한 번만 주고 끝났던 걸 지금 어떻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의 트렌드도 한 번 주는 것보다 어떻게 주는 게 좋아요? 계속 어떻게 여러 번 길게 이 트렌드에 맞는지를 보는 건데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이렇게 돼 있다. 마지막 방사선. 방사선으로 넘어갑니다. 방사선은 얘는 정위적 방사선이라 그래요. 1세대 정위적. 위치가 정해져 있어. 잠시 후에 볼 텐데 정위적 방사선. 2세대는 표적 방사선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세기 조절 방사선. 세기를 조작한다는 게 사실은 표적을 정하는 거거든. 제가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용어를 1세대 정위적 방사선, 2세대 세기 조절 방사선, 3세대가 양성자, 그 다음에 4세대가 중입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용어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1세대는 정위적 방사선, 2세대가 세기조절 방사선, 3세대가 양성자, 4세대가 중입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약물로 쏘는 거잖아. 그죠? 약물을 먹는 거예요. 얘도 예전에는 수액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갈수록 뭘로 바뀌어? 알약으로 바뀌어. 알약으로 바뀌면 먹기가 편하죠. 단점이 생깁니다. 알약은 입원 처리를 안 해줘. 그러면 내가 투약을 하러 항암, 면역 항암제든 표적 항암제든 받으러 가는데 500만 원인데 약물로 넣어주면 입원으로 쳐줘서 500을 쳐줬는데 이걸 통원으로 쳐주면 얼마밖에 못 받아? 25만 원밖에 못 받네. 그래서 25만 원밖에 못 받는 걸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그러면 나머지 돈은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진단비는 비싸. 그래서 주요 치료비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마지막 1세대 방사선은 이름이 뭐라고? 정위적 방사선. 위치가 정해져 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얘는 이 위에서밖에 왔다리 갔다리 못해. 나를 좋은 항암 방사선 기계로 가면 갈수록 나를 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원통 속에. 근데 쟤네는 베드에 누워있어. 그럼 내 뒷면에서는 방사선을 못 쏘잖아. 위에서밖에 못 쏘니까. 그래서 위치가 정해져 있다. 정위적.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기 조절. IMRT는 뭐냐면 사실은 나한테 암세포 여기에 생겼어. 여기 안쪽 한 5cm 깊이에 생겼다고 쳐. 그러면 방사선 통 속에 들어가서 방사선이 사방에서 나와. 근데 이쪽에서 쏘는 방사선은 좀 더 세게 들어가야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이쪽에서 쏘는 방사선은 살짝만 쏴도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 앞통에서 쏘는 거 5cm 들어가고 뒤에서는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이걸 다 방사선마다 세기를 조절해서 최대한 얘만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양성자나 중입자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까지 방사선은 사실은 쏘면 나를 통과해. 그래서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최대한 조심하는 거지, 맞았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라 통과를 한다고. 근데 양성자하고 중입자는 맞으면 터져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입자는 사실은 왜 효과가 좋냐? 조준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 다른 데 맞으면 안 돼. 그래서 조준을 엄청나게 해놓은 다음에 빵 때리는 거야. 근데 얘는 체중이 얘보다 덜 나갑니다. 그래서 얘가 헤비급이야. 헤비급이라 얘 주먹이 훨씬 세. 그래서 얘가 때리면 폭발력이 더 커. 그래서 중입자가 더 효과가 크다는 거고, 양성자보다 중입자가 무거워서 그렇지 사실은 중입자나 양성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양성자 치료비 담보를 가입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꼭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양성자가 다음번에 제일 빨리 생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원대병원이에요. 원대병원은 거의 추진이 끝난 상태야. 그래서 원대병원이 양성자 치료기를 들여오는 순간 전라북도에 사실은 암 치료에 유입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원대는 KTX도
이 익산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원대병원이 이렇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화학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조회적 방사선, 세기조절 방사선, 양성자 중입자 이런 형태로까지는 이해를 해놓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하고 이 뒤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화면들에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항암제네요. 항암제. 표적 항암제 한 사이클당 치료비가 400, 500, 180, 320. 사이클이 6사이클. 그러면 한 사이클에 400이니까 6사이클 하면 3,000. 먹으면 효과는 보장이 돼 있다니까. 내가 봤어요. 기가 막혀. 근데 비용이 이렇게 비쌉니다. 이렇게만 해서 한 번 치료하고 낫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좋지. 근데 뭐가 또 생길 수 있어? 전이, 재발. 이게 문제다. 이게 정의적 방사선입니다. 누워있죠, 베드에. 그러니까 얘가 여기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사이버나이프라는 옛날 머리 하는데 많이 썼던 사이버나이프. 이제 이게 세기 조절이에요. 토모테라피. IMRT라는 토모테라피는 대한민국 어지간한 대학병원에 다 있고 실제 일반 종합병원급에서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토모테라피. 세기 조절 방사선 기계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토모테라피라는 현수막을 보면 얘가 2세대 방사선 치료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양성자는 이 저 외부에 막 큰 통에서 양성자가 빙글빙글빙글 팍 돌아가지고 가속을 했다가 팡 쏘는 거야. 얘가 팡 쏘는 거죠. 그래서 팡 쏴서 거기를 부딪히는 쪽을 터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좋겠고, 이게 중입자네요. 중입자. 원래는 전립선암 이 주로 썼죠. 전립선암에 왜 먼저 썼냐면 조준하기가 쉽잖아. 위로 가면 숨 쉴 때마다 움직이잖아. 근데 저 밑으로 가면 움직임이 덜하니까 조준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고형암 다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줄 서 있기도 힘든 내용이고. 타그리소라는 항암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표적 항암제를 먹었더니 약값만 530만 원이 나왔는데 530만 원을 처방하고 보니까 얘는 알약이에요, 물약이에요? 수액으로 맞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하나를 먹어요. 이 하나를 먹으려고 530만 원을 청구했더니 입원이 아니라 뭘로밖에 안 되니까, 외래밖에 안 되니까 얼마를 보상할 수밖에 없어요. 25만 원, 나는 뭐 50만 원, 이 정도밖에 보상을 못 받으니까 결국 이 환자는 부산인데 결국 한 달에 한 번 가지 않고 얼마에 한 번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25만 원 받고 400만 원은 자기 돈으로 처리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하려면 얘도 항암 약물이잖아. 실손 의료비 외에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기 때문에 항암 약물 치료비나 방사선 치료비 담보가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진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